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 인간에게 머리는 정말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뇌는 물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지성과 영적인 상징이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장비나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머리에 쓰는 무언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0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3,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1499,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방독면. 어느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성당에서 아침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방독면을 착용한 남성 한 명이 성당에 입장했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사용해 성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 10명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중 6명이 사망하고 3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총기 난사를 벌인 이 남성은 성당에 입장하기 전 성당 출입구에 있던 사제 한 명을 제압하고 칼을 사용해 심장을 뽑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선 이 남성은 갑자기 여러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러시아 성당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 SCP-1499는 지금은 해체된 국가인 소련에서 제조된 GP5 모델의 방독면입니다. 본래의 방독면으로서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다만 SCP-1499는 누군가 머리에 착용한 순간 특이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바로 SCP-1499를 착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방독면을 쓴 자신은 SCP-1499를 착용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에도 음향송수신 기기를 이용해 상호간 통신이 가능했으며 착용자들의 공통적인 묘사에 따르면 SCP-1499를 착용 후 눈앞에 펼쳐진 곳은 황량하고 황폐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검은색의 높은 탑이 잔뜩 있는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에는 몇몇 독립생물체가 존재했으며 SCP-1499-1로 지정됐습니다. SCP-1499-1로 지정된 이 독립생명체들은 정체불명의 점성 물질로 구성된 외피를 지니고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벌거벗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SCP-1499-1의 몸에는 수많은 눈과 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묘한 장소에 이동된 SCP-1499의 착용자가 방독면을 벗으면 처음 방독면을 착용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몇 차례의 실험을 진행했고 최초 실험 당시에 D계급 인원을 SCP-1499의 착용자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D계급 인원은 SCP-1499를 착용하고 미지의 검은 물질로 이뤄진 건물 내부에 있었습니다. 약 15초간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고 이윽고 패닉 상태에 빠져 SCP-1499를 벗은 뒤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 실험 이후 SCP-1499를 착용할 P실험자는 D계급 인원이 아닌 훈련받은 SCP 요원을 대상으로 선별하게 됐습니다. 이후 실험에선 C 요원이 SCP-1499를 착용했고 앞서 D계급 인원이 있었던 곳과 같은 검은 물질로 이뤄진 건물의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약 2분간 C 요원은 방을 조사했고 방 여기저기 텅 비어있는 검은색 육면체 모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발견 없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향했고 그러자 그 아래층에서 무언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C 요원은 근처에 있던 검은 육면체 뒤에 몸을 숨겼고 조심스레 관찰한 결과 SCP-1499-1 개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SCP-1499-1을 목격한 기록입니다. 이후 C 요원은 방독면을 벗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U 요원이 투입되었는데 U 요원은 이전 실험과 달리 SCP-1499를 착용 후 도착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온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유 요원으로 인해 이전 실험에서 관찰된 장소가 수많은 검은색 탑 중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건물 외부에 황폐한 대지와 이동하는 SCP-1499-1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 요원은 조심스레 4명의 SCP-1499-1을 미행했고 이 4명의 SCP-1499-1은 다른 SCP-1499-1 개체 5명과 합류했습니다. 잠시 후 처음 무리지어있던 4명과 5명의 SCP-1499-1 개체들은 서로의 무리에서 한 명씩을 앞으로 내보내며 치열한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정체불명의 점액과 내장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을 목격하고선 유 요원은 방독면을 벗었습니다. 이후 SCP-1499를 실험할 땐 자기 방어를 위한 무장을 갖추도록 허가했습니다. 이후 K 요원이 SCP-1499 실험에 투입되었습니다. K 요원은 총기를 휴대한 채 실험실에 입장한 뒤 SCP-1499를 착용했습니다. K 요원은 검은색의 높은 탑 사이에 있었으며 5분간 이동하던 중 매우 거대하고 많은 탑과 가시가 붙어 있으며 피가 묻어 있는 건물을 발견했고 그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SCP-1499-1을 목격했습니다. K 요원은 3분 정도 건물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때 음향 장비를 통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장을 헤집는 소리와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건물 안쪽에서 수많은 SCP-14991들이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고 잠시 후 모든 SCP-14991들이 단상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한 명의 SCP-14991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듯 조용해졌고 단상 위에 있는 한 명의 SCP-14991만 끼익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상에 있는 개체는 자신의 몸통을 가르며 벌레를 쏟아냈고 몸 안에서 머리 위쪽으로 빛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K-요원의 말에 의하면 그 개체가 포털을 열어 뭔가 소환하려고 했고 엄청 커다란 벌레가 그 포털에서 나오려고 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K-요원은 자신이 멈추겠다 말하고는 한동안 총성이 울리고 K-요원이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하면서 내장을 헤집는 소리가 난 뒤 K-요원은 얻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K-요원은 SCP-1499를 벗었고 피칠갑된 몸으로 인간의 심장을 쥔 채 실험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요원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됐습니다 이걸 이라 말하던 중 자신의 손에 쥔 사람의 심장을 보고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성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K-요원의 보고가 유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SCP-1499에 대한 실험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SCP-1499 방독면을 쓰고 보게 되는 그 장소와 생명체들은 뭘까요? 소련에서 만들어진 이 방독면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참으로 기묘하고 위험한 물건입니다. 시청 위험 레벨 3 내가 인형인가? 인형이 나인가? 일련번호 SCP-747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어린이와 인형. 어느 날 6명의 동물 가면을 쓴 아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살에서 14살까지의 아이들이며 각자 다른 의상과 동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이러한 현상을 SCP-747로 부릅니다. 확인 결과 SCP-747 개체 6명의 아이들 모두 이미 사망했던 사람이었고 죽는 순간 6명 모두 인형을 안은 채 사망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SCP-747들은 말을 하진 못했지만 인형이나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장애물이 있을 땐 피하거나 두께가 10cm 이하의 장애물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즉 SCP-747은 절반 정도 유령과 같은 무형의 존재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물을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금세 지쳐 떨어뜨립니다. SCP-747의 진짜 위험한 부분은 대략 21일에 걸쳐 평범한 사람을 인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6명의 SCP-747은 먼저 목표가 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했으며 서로 손을 맞잡은 뒤 목표가 된 사람을 둘러싸고 5에서 7초가량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이 행위를 끝으로 SCP-747은 흩어져 평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목표가 된 인간이 그 장소 밖으로 나가거나 SCP-747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면 인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SCP-747과 접촉하는 순간 생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스스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긴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SCP-747의 의식이 끝난 후 즉각적인 이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15분 이내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1단계 증상으로는 7일에 걸쳐 후각, 청각, 미각을 잃어버리고 피부와 눈의 색상이 변합니다. 2단계 증상으로는 대략 13일에 걸쳐 촉각과 시각마저 차례대로 사라지며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각을 느끼기 위해 자해를 시도합니다. 이때에도 SCP-747들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니며 접촉하려 합니다. 만약 이때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망할 경우 SCP-747은 즉시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목표로 삼지 못하도록 이미 피해자가 된 인간은 2단계 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SCP-747의 격리실에 감금합니다. 그렇게 모든 감각을 잃은 피해자는 결국 피부가 인형의 직물처럼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눈은 점점 단단해지면서 단추가 되고 맙니다. 이 단계의 피해자를 해부한 결과 피해자의 내부에는 장기가 있어야 할 공간이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로도 피해자는 이때까지는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단계가 지나고 24시간이 더 지나면 피해자는 완전히 인형으로 변합니다. 이때 SCP-747들은 피해자를 다른 인형과 똑같이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SCP-747의 격리실에는 하나둘 인형이 쌓여갑니다. SCP-747은 격리할 때 반드시 같은 공간에 6명의 SCP-747을 함께 격리해야 되며 SCP-747에게는 총 25개의 인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SCP-747에 의해 인형으로 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양한 동물 가면을 쓰고 사람을 인형으로 만드는 사망한 아이들의 모습을 한 SCP-747.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형 중에서도 원래 사람이었던 인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4 읽지 말라고 하는 자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련번호 SCP-1903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제키의 비밀. 어느 날
미국 네바다주의 병원에서 눈에 상처를 입은 제키라는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눈은 끝내 복구하지 못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 안면에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SCP-1903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자 SCP-1903의 손과 다리는 검게 물들며 검은 발톱이 자라났고 토끼귀 머리띠와 종이로 만든 듯한 토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SCP-1903은 손과 발에 있는 구멍을 통해 수은과 혈액을 분비할 수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토끼 가면의 성분은 피부세포, 유사 플라스틱, 혈액, 솜, 섬유, 소량의 수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굴 안면에서 스스로 자라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마치 물감이 지워진 듯 눈이 없는 상태입니다. SCP-재단은 과거 SCP-1903을 고용했던 미스터 도나르를 찾았습니다. 먼저 SCP-재단의 크로울리 요원은 사립탐정으로 위장해 SCP-1903이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시하며 미스터 도나르와 대화를 했습니다. 미스터 도나르는 재력가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사 사교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대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화학 공장을 관리하고 돈이 많고 아내가 있으며 전과는 일절없는 AF라는 사람이 자주 도나르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종업원 중에서도 제키를 선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AF의 아내가 찾아와 남편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키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재단은 AF라는 사람을 수색했고 발견했을 땐 이미 자택에서 자살을 한 이유였습니다. 발견 당시 AF는 SCP-1903처럼 얼굴 안면에 생물체 가면으로 교체되어 있었으며 욕실에서 스스로 가면을 떼어낸 뒤 중증 외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했었습니다. 다만 SCP-1903과 다른 점은 AF의 가면에서는 수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SCP-재단 인원들 중에서 약 20명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확인 결과 다수의 인원들이 얼굴에 표피가 벗겨지고 손발이 검게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건부, 정보 오염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SCP-1903의 관련 정보 중 AF라는 사람의 풀네임과 AF가 SCP-1903에게 했던 행동, SCP-1903이 AF에게 했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경우 그 사람은 SCP-1903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이가 완전히 끝나고 SCP-1903과 같은 상태가 되면 피험자들은 환각 증상을 나타내며 SCP-1903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헤이워드 박사가 제닝스 요원에게 SCP-1903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명령했는데 제닝스 요원이 결국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후 헤이워드 박사는 SCP-1903의 격리실과 특수 유리창으로 연결된 관찰실에서 SCP-1903의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SCP-1903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헤이워드 박사의 말에 따르면 SCP-1903이 헤이워드 박사에게 자신에 대한 걸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SCP-1903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헤이워드 박사는 환각을 봤었고 그곳에는 고급스런 하얀 턱시도나 흰 야회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 채 있었고 환각 속에선 도나르에게서 SCP-재단이 회수한 가면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각 속의 사람들은 모두 헤이워드 박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갈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환각에서 깬 뒤 묘사하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헤이워드 박사는 아마도 그 갈색 양복의 남성은 도나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SCP-1903을 포함한 피험자 모두 공통된 환각을 보는 것으로 보였으며 동일하게 미스터 도나르를 언급했습니다. 대체 미스터 도나르와 SCP-1903 그리고 AF라는 남성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인식하는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정보 오염 효과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진실을 들춰보지 마세요. 토끼 가면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